그 손 당장 놓지 못해? 이 못된 것. 순간 거실 공기가 얼음막처럼 굳었다. 감즙 한 방울이 대청마루에 떨어져 둥글게 번졌고 시계 초침은 제각기 다른 시간을 가리키듯 엇박자로 튀었다. 오래된 냄비의 김은 힘을 잃고 낮게 주저앉았고 문틈 사이로 가을 저녁의 붉은 빛이 식탁 모서리에 오래 매달렸다. 그날 오선화는 처음으로 자신이 평생 지켜온 집이 낯설었다. 그날 나는 그녀 안에서 오래 굳은 살처럼 남아있던 체념이 비늘처럼 벗겨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누군가의 숨이 너무 가빠서, 누군가의 침묵이 너무 날카로워서 반대로 사물들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노을이 가늘게 떨었고 곶감끈이 창살 그림자 위로 느리게 흔들렸다. 이 결말은 시작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서늘한 예감이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저 그런 주말 오후로 되감긴다. 모든 일의 실밥이 풀려 나오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으로. 가을이면 이 집은 주황빛을 품었다. 마당 감나무의 잎이 물들수록 안채의 숨은 더 단단해졌다. 오선화는 새벽부터 움직였다. 대청을 밀고 햇볕 모양대로 채반을 꺼내어 감꼭지를 가지런히 다듬었다. 장독대의 뚜껑을 살짝 열어 된장의 상태를 본 뒤 닫을 때 그녀의 손놀림은 늘 한 박자 느렸다. 서두르지 않으려는 마음이 손끝에서 자랐다. 점심 무렵에는 대추, 생강, 계피를 넣고 수정과를 올렸다. 이건 도윤이가 좋아했지. 입술 사이로 빠져나온 말은 습관에 가까웠다. 그녀는 아들 김도윤을 떠올렸다. 아이의 배에 손을 얹고 잠을 재우던 밤, 등록금을 밀리지 않으려고 식당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 해마다 김장철이면 엄마. 내가 젓갈은 들게 하며 들어오던 웃음. 그 웃음은 여전히 부엌 문턱까지 왔다가 낯선 신발 소리에 발을 돌리는 듯 했다. 그날 오후 현관 비밀번호가 삑삑 소리를 내며 열렸다. 엄마, 저 왔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피곤을 가볍게 감춘 회사 사람이 쓰는 말투였다. 그 뒤로 하이힐 끝이 장판을 톡톡 건드렸다. 류미란. 그녀는 늘 잡지의 한 페이지를 뜯어 걸고 온 사람 같았다. 가방은 간판처럼 반짝였고 인사는 공항 안내방송처럼 건조했다. 어머님. 선화는 고개를 숙여 미소를 지었다. 미소가 금방 굳었다. 유찬 7살 손자는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가 리모컨을 들었다. 만화, 소리 크게. 도윤 씨, 태블릿 줘요. 어머님 댁은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 미라는 눈을 화면에 박은 채 말했다. 문장은 예의를 흉내냈지만 내용은 배제의 예고장이었다. 저녁상은 풍성했고 온기는 넉넉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양념에 밤새 재운 갈비는 달큰한 냄새로 방을 채웠다. 동그랑땡은 팬 위에서 바닥을 치며 착 하고 올랐다가 내려앉았다. 늙은 호박전을 접시에 포개면서 선화는 난간에 매달린 해를 한 번 바라봤다. 이 맛은 시간이 만든다. 그녀는 속으로만 말했다. 와, 엄마. 진수성찬이네. 도윤의 어깨가 순간 내려갔다.
숟가락이 국에 잠겼다가 떠오를 때 오랜 피로가 조금 풀리는 듯 했다. 그러나 젓가락 끝은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미라는 갈비 한 점을 입에 대다가 휴지에 내려놓았다. 죄송하지만 너무 기름져요.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먹잖아요. 설탕이랑 기름 좀 줄이셔야죠. 건강 생각하셔야 해요. 그 말에 배려라는 포장을 씌우려 할수록 속은 더 드러났다. 밤새 핏물을 바꾸고 손으로 문지른 양념의 시간이 한 문장에 지워졌다. 선화는 웃었다. 어색하게. 그래, 다음엔 덜 달고 덜 기름지게 해보마. 후식으로 깎은 배를 들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유찬아, 배 한 조각 먹어볼까? 그 순간 작은 발끝이 번개처럼 치고 들어왔다. 운동화 앞코가 선화의 정강이를 찍었다. 아, 소리가 먼저 튀었다. 유찬아, 어른한테 발길질을 하면 못 써. 사과해야지.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떴다. 세상이 정지한 듯한 한 호흡 뒤 미란의 목소리가 방을 가르며 날아왔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달려온 그녀의 손이 선화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두피가 찢기는 듯한 통증, 몸의 균형이 휘청거렸다. 손톱이 뺨을 긁었고 열이 화끈하게 올랐다. 둘 다 그만해. 도윤의 손이 허공을 헤맸다. 그러나 도윤은 아무의 손도 정확히 잡지 못했다. 말은 공중에서 빗나가고 행위는 바닥에서 미끄러졌다. 문이 쾅 닫히고 정적이 집 안으로 흘렀다. 소파 밑으로 굴러 들어간 로봇팔, 접시 모서리에 말라붙은 소스, 바닥에 배 조각. 선화는 뺨을 쓸어 보았다. 피가 살짝 묻어났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은 강 표면처럼 평평해졌다. 그 평평함이 처음으로 그녀의 등을 밀었다. 이제 끝났다. 그녀는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끝칸에서 오래 묵힌 상자를 꺼냈다. 금고 열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5장짜리 종이는 얇았고 그래서 더 무거웠다. 그녀는 그 무게를 그대로 가슴에 얹고 눕지 않았다.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소리는 도자기처럼 얇았다. 그 밤 무너진 건 기둥이 아니라 망설임이었다. 기둥은 방향을 바꿨다. 아침 9시 K은행. 번호표는 104번이었다. 창구 유리 위로 사람들의 한숨이 얇게 서렸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선화는 서류를 한 장씩 내밀었다. 자동이체 모두 중지해 주세요. 매달 나가던 아들 회사 계좌로에 이체 오늘로 끝내고요. 보험 수익자 저로 변경합니다. 직원의 눈이 살짝 동그래졌다. 도장 찍는 소리가 쿵 하고 서류 위에 떨어졌다. 선화는 가방 안에 서류를 정갈히 넣었다. 실밥을 하나씩 잘라내는 재단사의 손길처럼 느렸다. 그러나 정확했다. 은행 문을 나서자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도윤. 엄마 괜찮으세요? 미란이가 어젯밤에 너무 놀라서 엄마가 먼저 이해한다고 말해주시면 선화는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문장을 고르고 또 골랐다. 이제부터 너희 집안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더는 나에게 기대하지 말아라. 침묵이 넘어왔다. 그 침묵 위로 가을 햇빛이 한 장 얇은 유리처럼 얹혔다. 투명해서 더 눈부신 빛. 선화는 눈을 가늘게 떴다. 시작이다. 정보는 가까이에 있었다. 아들네 아파트 단지 앞 떡집에서 인절미 한 상자를 샀다. 라인 댄스가 끝난 커뮤니티 센터에서 방 여사를 만났다. 며느님, 글쎄요. 늘 백화점만 다니는 것 같던데. 짧은 말들이 실처럼 모여 도안을 만들었다. 선화는 집으로 돌아왔다.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앉았다. 인스타그램을 깔고 며느리 이름을 검색했다. 비공개, 도윤 계정으로 우회했다. 사진들이 보였다. 발리의 수평선, 파리의 한낮, 스위스의 설경. 뷔페 접시에 올라간 스테이크의 윤기. 소파 위로 무심히 던져진 가방과 시계. 샵 일상 샵힐링 샵 남편 찬스. 사진의 날짜와 도윤이 돈을 빌려갔던 날들을 머릿속 달력으로 포개 보았다. 소름이 차갑게 팔을 타고 올라왔다. 선화는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정리.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름을 붙이는 일, 그리고 정리하는 일이었다. 화면을 캡처하고 파일을 정리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호텔, 라운지, 명품, 여행.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했다. 조 실장 남편 생전, 위급한 일을 조용히 처리해 주던 해결사. 전화는 2번 신호를 울리고 연결됐다. 사모님.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선화는 모은 것들을 내놓았다. 방 여사의 말, 캡처한 사진, 은행에서 자른 이체 내역. 조 실장은 들었다. 묻지 않아도 묻는 표정으로.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진실. 합법의 선 안에서 조용하게. 가능합니다. 그는 컵받침을 정확히 중앙에 놓았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한 만큼. 선화는 봉투를 내밀었다. 현금의 무게는 늘 불편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누군가의 거짓이 줄어들 때 그 무게가 옮겨지는 느낌 때문이었을까. 일주일. 선화는 자신을 다스렸다. 공원에서 천천히 걸었고 문화센터에서 붓글씨를 썼다. 정혜라는 2글자를 100번 썼다. 획 하나가 너무 성급하면 먹이 번졌다. 느리고 깊은 숨으로만 매끈한 획이 만들어졌다. 메시지가 왔다. 자료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도톰한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종이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사람들이 남긴 일상의 온도. 조 실장은 말수가 적었다. 대신 결과가 많았다. 보고서엔 사진이 있었다. 평일 대낮에 호텔 라운지. 편안한 소파, 촛불 같은 조명. 미라는 웃고 있었다. 여자는 행복할 때도 거짓말을 한다. 그 표정이 진짜라면 어디에서 진실을 꺼내야 하나. 이 남자는 선화가 물었다. 결혼 전 교제, 최근 재접촉, 금전 거래 정황. 조 실장의 문장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감정의 말투를 지우면 사실은 더 또렷하게 박힌다. 다음 장엔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내역이 빼곡했다. 제1금융권에서 제3까지 숫자들이 서로를 밀어가며 아래로 콸콸 흘렀다. 선화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분노는 불처럼 번지는데 정리는 얼음처럼 굳는다. 오늘 그녀에게 필요한 건 불이 아니라 얼음이었다. 미란의 친정. 5년 전부도. 현재는 명예 빌린 식당, 월세, 독촉. 주변 상인의 짧은 증언들이 붙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배경은 얇은 벽지였다. 자료를 덮고 나자 선화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이건 분노의 반사가 아니라 방향의 확인이었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오후 그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점심은 먹었니? 엄마가 백화점에서 내 아내를 봤다. 멋진 남자분과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더라. 도윤의 얼굴이 굳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들리는 듯했다. 라운지요? 동창 모임이라던데. 내 눈이 침침하니 내가 잘못 봤겠지.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의심은 물보다 침묵을 먹고 자란다. 밤새 스스로 불어나도록 놔두는 편이 낫다. 흙탕물은 가만두면 가라앉는다. 진실은 시간이 섞이지 않을수록 명료하다. 변호사 박현수의 사무실은 반듯했다. 그는 계약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 효력 충분합니다. 내용 증명 보내줘. 문구는 간결하고 단단하게. 상환 요청, 14일 내 회신, 법적 조치. 도장은 북소리처럼 서류 위에 올렸다. 시작의 신호. 이틀 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전화. 미란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어머님, 지금 저희더러 죽으라는 거예요? 나는 내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뿐이다. 계약대로. 뒤이어 도윤. 엄마 제발, 우리 유찬이도 있고. 내가 비빌 곳은 내 어깨가 아니라 내 아내의 해명이다. 짧은 통화가 끝났다. 창밖은 빠르게 어두워졌다. 선화는 봉투 하나를 따로 복사해 봉했다. 제목은 마지막. 칼날은 칼집 안에서 더 정확해진다. 저녁 7시 초대된 시간. 집은 의식처럼 정갈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인 유리, 반드시 정렬된 책등, 찬물 한 주전자와 빈 컵 2개. 오늘은 맛을 나눌 날이 아니라 말을 가르는 날이다. 삑삑 비밀번호 소리가 익숙한 박자를 내며 문이 열렸다. 도윤은 어깨를 내리고 들어왔고 미란의 눈은 날이 서 있었다. 앉아. 투명 파일이 테이블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첫 장은 내용 증명. 갚을 능력이 있니? 어머님, 너무하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억울함을 흉내냈다. 숫자들은 감정을 무시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대출. 도윤아, 알고 있었니? 도윤의 고개가 좌우로 천천히 흔들렸다. 믿음은 흔들리는 고개에서 먼저 부서진다. 다음 장. 친정으로 빠져나간 송금 내역들. 병원비였다고? 선화는 외제차 할부금 내역을 그 위에 겹쳐 놓았다. 병원비가 차 할부금으로 변하니?
말문이 막혔다. 정적은 늘 증거의 편을 든다. 사진이 나왔다. 호텔 라운지, 웃는 얼굴, 유려한 테이블, 남자의 측면. 이 사람은 누구지? 미란의 대답은 얇았다. 아는 오빠예요. 우연히. 우연과 송금은 친하지 않았다. 송금 내역이 사진 위에 얹히자 도윤의 어깨가 서서히 주저앉았다. 마지막으로 자랑하던 배경이 테이블에 펼쳐졌다. 졸업증명서, 출입국 기록, 지방 전문대, 해외 출입국 우호. 내 결혼은 처음부터 잘 짜인 이야기였다. 선화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끝이 있었다. 말엔 끝이 있어야 칼이 된다.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란이 탁자에 손을 내리쳤다. 악을 쓰는 목소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다치게 한다. 선화는 고개를 저었다. 선택해라. 내일 조용히 이혼하고 재산분할 포기. 그러면 급한 빚 일부는 내가 정리해 준다. 아니면 오늘 이 자료들을 양가와 언론에 보낸다. 선택은 내가. 공기가 가라앉았다. 분노가 빠진 자리엔 패배가 남았다. 미란의 어깨가 한 번 떨렸다. 내일 아침까지. 문이 닫혔다. 그날 밤 집은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이 혼자 소리를 만들었다. 선화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싸늘한 공기가 방에 들어와 오래 머물렀다. 결심은 밤을 짧게, 다음 날을 긴 호흡으로 만든다. 새벽 비밀번호 소리가 아주 조심스레 울렸다. 도윤이 혼자였다.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그의 울음은 주저앉은 집처럼 무너져 내렸다. 선화는 등을 보았다. 자신이 사랑으로 쌓아 올린, 그래서 더 무거운 등. 그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고 말이 시작되었다. 차 안에서 벌어진 일. 욕설, 조롱, 어머니, 치매라는 모욕의 말. 그 순간 무언가가 딱 끊어졌다고 했다. 가방을 열어 폰과 지갑을 꺼내 은행 앱, 카드사 앱, 내역을 확인했다. 선화가 보여준 것들은 정확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새벽 제 손으로 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지킬 것을 압니다. 선화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늦었지만 아직은 아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초인종이 울렸다. 사돈 부부였다. 들어서자마자 목소리가 앞섰다. 사부인, 이게 무슨 경우예요? 사돈의 말은 늘 명사가 부족했다. 비어있는 명사 자리를 감정으로 채워 넣었다. 선화는 파일을 열었다. 사돈, 이게 무슨 경우인지는 여기 숫자가 말합니다. 송금 내역, 날짜, 금액, 수취인. 감정은 종종 거짓말하지만 숫자는 그렇지 않았다. 지금 나가시면 함께 고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동자가 흔들릴 때 사람은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한다. 그들은 떠났다. 문이 닫히고 집엔 잠깐 아주 가벼운 공기가 돌았다. 가벼움은 불안과 다르게 어깨를 내려앉힌다. 며칠 뒤 미란 측 변호사의 서류가 도착했다. 위자료 청구.
박현수 변호사는 피식 웃었다. 시간 끌기용입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반박 자료가 제출되었다. 미란의 사치, 거짓, 채무, 폭행. 말들의 자리는 증거가 대신했고 재판의 문장은 짧아졌다. 결국 미란은 협의 이혼을 받아들였다. 선화는 약속대로 급한 빚 일부를 정리했다. 마지막 잡이었다. 던지고 나면 뒤돌아보지 않기. 도장은 서로 다른 종이에 찍혔다. 같은 효력이라는 단어를 가졌지만 서로 다른 삶을 향했다. 빈자리의 무게는 아이에게 갔다. 유차는 말문을 닫았다. 밥그릇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고 밤이면 이불에 지도를 그렸다. 유리창을 오래 바라보았다. 선화는 전문가의 번호를 눌렀다. 아동심리상담센터. 박사와의 첫 만남에서 아이는 선화의 뒤에 숨었다. 박사는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다. 몸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낮고 부드럽게 말했다. 유찬아, 안녕. 놀이치료가 시작되었다. 모래상자에 작은 인형들이 세워졌다. 엄마 인형은 멀리, 아빠 인형은 망설이는 거리, 할머니 인형은 그 사이에 서서 팔을 벌렸다. 박사는 메모했다. 애착 불안, 비난 금지, 감정 읽어주기,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 그날 밤 선화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유찬아, 오늘 하루 잘 버텨줘서 고맙다. 우리는 떠나지 않아. 아이는 몸을 뒤척였고 더 시간이 지나자 작은 어깨가 선화의 가슴에 닿았다. 아주 작은 접촉이 밤의 온도를 바꾸었다. 도유는 생활을 새로 짰다. 중소기업으로 출근했다. 월급은 줄었지만 저녁이 생겼다. 저녁이 있는 삶은 회복의 첫 징표였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유치원 가방을 챙겼다. 퇴근 후엔 목욕을 함께하고 동화책을 읽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시장을 보고 만두를 빚었다. 모양은 모두 달랐지만 한 냄비에서 함께 익었다. 삶이 그렇듯이. 어느 토요일 퍼즐을 맞추다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살아? 선화는 심호흡을 했다.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어. 내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면 안 만나도 돼. 난 아빠랑 할머니가 좋아. 그 말은 오래 묵힌 술 같은 향을 남겼다.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은 줄이고 품는 것을 늘릴 것. 회복은 늘 그쪽에서 시작했다. 상처 위에 새살이 오를 땐 간지럽다. 긁지 말고 버틸 것. 그게 치유다. 시간은 강이었고 그 강은 계절마다 빛이 달랐다. 도유는 회사에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았다. 3년 만에 팀장이 되었다. 과거의 사장이라는 허울 대신 지금의 팀장이라는 실직실주의 주는 윤리는 단단했다. 유차는 초등학교 교문을 스스로 드나들기 시작했다. 숙제를 하고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는 법을 배웠다. 운동회 날 윗몸 일으키기를 하다 선화 쪽으로 엄지를 들었다. 그 작은 손짓이 선화의 하루를 통째로 바꿨다. 선화는 이름표를 다시 붙였다. 온라인 스토어를 열고 김치와 장아찌, 계절 반찬을 팔았다.
주문이 몰리면 밤을 새웠다. 새벽 냉장고 바람에 손이 아려도 그녀는 기꺼웠다. 내 이름으로 일한다는 감각은 사람을 다시 서게 한다. 지역 방송에서 연락이 왔다. 인생 2막 시니어 창업가. 카메라 앞에서 선화는 과장하지 않았다.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전부라고 믿었어요. 살다 보니 내가 먼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오늘 정말 멋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엄마예요. 선화는 핸드폰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초겨울, 김장하러 가는 길.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 창밖 얇은 외투 차림의 여자가 포장마차 앞에서 어묵 국물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류미란. 머리는 풀려 있었고 눈은 허공을 붙잡지 못했다. 선화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통쾌함보다 먼저 온 것은 인간사의 허망함에 대한 얇은 서늘함이었다. 조금만 덜 욕심을 부렸다면, 조금만 더 진실했더라면, 이 소박한 집의 김장날, 수육 한 점을 웃으며 나눴을지도 모른다. 버스는 출발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각진 분노가 남아 있지 않았다. 대신 오래 걸어서 얻은 평온이 희미한 광택처럼 번졌다. 며칠 뒤 우편함에 봉투 하나. 류미란 모친이라고 적힌 발신인. 떨리는 글씨의 편지였다. 용서받지 못할 줄 압니다. 다만 저희의 사죄를 받아주시기만이라도. 선화는 작은 화로에 불을 붙였다. 편지를 넣었다. 불꽃은 금방 작아졌고 종이는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한 게 아니었다. 다만 마음속 자리에서 내려놓았다. 미움조차 사치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다시 가을. 감이 익었다. 곶감끈의 주황빛이 촘촘하게 앉았다. 마루에 앉아 칼을 대는 선화의 손길이 가늘게 반짝였다. 할머니, 작년 곶감 진짜 맛있었어. 올해는 더 많이. 유찬이 감 조각을 입에 물고 말끝을 늘렸다. 그래. 배에 터지게 해줄 만큼. 그때 대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섰다. 엄마, 오늘 빨리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층 가벼웠다. 선화는 그들을 끌어안았다. 이 풍경을 지키고 싶었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말을 오래 밀고 와서 이제서야 다시 제자리. 해가 지고 마당 위로 노을이 길게 누웠다. 곶감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며 달큰한 냄새가 대문까지 번졌다. 머리채가 잡히던 그날의 열은 먼지처럼 미미해졌다. 남은 것은 감사의 자녀, 그리고 평온의 살결. 집은 다시 집이 되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했다. 저녁이 식기 전에 우리는 서로의 자리에 앉았다. 그게 전부였다. 사람은 잃고 나서 배운다. 넘어지고 나서야 본다. 오선화는 이제 안다. 사랑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고, 존엄은 세상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것임을. 6070인생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